숙제였던 것 같아요. 241페이지. 이제 문제들을 아마 안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 속에는. 문제를 안 풀고, 막 증명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서 이제 막 해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보면서, 대부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파이에서 더하고 뺀 거는 사인 코사인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이에서 뭐 세타를 더했다, 파이에서 뺐다, 이런 건 사인 코사인이 안 바뀌고, 부호는 다 어디서 보면 되냐면, 원래 함수에서 사인이었으면 1, 4분면, 2, 4분면 각이면 양수, 3, 4분면, 4, 4분면이면 사인이면 음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에 부호를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 사인 3분의 4파이를 만났어. 그럼 이거는 이제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몇 사분면 각이죠? 3분의 4파이면? 몇 사분면이냐? 우리 형준아. 3분의 4파이. I don't know. 3분의 4파이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각이죠?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이는 없애고. 이렇게. 그럼 3분의 파이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인 3분의 4파이 값을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호는 다 얘네가 몇 사분면 강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고요. 이 부호를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부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가면 좀 바뀐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3파이다. 내가 얘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바꾸면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코사인 사인이 바뀌어요. 사인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사인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코사인이 2, 4분면각에서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x좌표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더하고 뺀 거는 사인 코사인이 체인지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증명은 다 해줬는데, 외울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외워라.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이상.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0부터 2분의 파이, 1, 4분면 각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우고 있는데, 다른 4분면에 있었던 것들도 나왔을 때 빠르게 바꿔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거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거 원 그려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각 찾은 다음에 동경좌표를 찾아가지고 해야 됐었죠. 근데 이제 매번 그러는 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빨리 바꾸는 방법들을 수학자들이 발견을 해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매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4분의 3파이 찾아가지고 4분의 3파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오케이 4분의 3파이니까 이게 4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겠고, 여기 동경좌표는 왼쪽으로 하나 밑으로 하나니까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1이고 r은 루트 2다 라고 해서 뭐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또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기본이죠. 이게 근본이에요. 모든 증명을 다 여기서 했고 그래프도 여기서 놀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삼각함수에서는 다 잊어먹더라도 얘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어떻게 동경좌표를 구했으며 각을 어떻게 정의했으며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제 겨울방학 때 다시 들을 때 한결 수월할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도 얘까지는 잊지 말자. 얘까지는 잊지 말자. 우리 얘 되게 많이 놀았잖아요, 얘에서. 근데 하지만 집에서 한 번도 안 그려보고 했던 애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겠죠. 머릿속에 되게 지우개처럼. 하지만 한 땀 한 땀 다 해봤던 친구들은 그래도 기억이 어느 정도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 들을 때, 삼각함수를 좀 들을 때 오늘의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친해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나랑 손절 치일 것까지는 없겠다. 그래도 좀 짜증나긴 하지만 할만하다. 이제 공부할 수 있겠다. 그렇기만 해도 이번 특강은 이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거죠.
더 잘했던 애들은, 선생님 저 이상함수 어느 정도 잘 알아요. 그랬던 친구들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특강을 한 취지가 이런 거고요. 이제 지수는, 선생님 지수는 더 오래돼서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뭐 지수는 연산이니까 또 영상 오늘 다 올려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강 영상 다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뭐 심심할 때, 사실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고 싶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한 번씩 봐주시면, 기억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은, 선생님 보니까,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책을 한 번 읽을 때, 한 50% 깨달았다. 두 번 읽으니까 75% 깨달았다. 세 번 읽으니까 90% 깨달았다. 이런 것처럼, 수학도 반복해서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좀 쉽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습이 수학은 반복 학습을 많이 시키고 반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이제 선행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선행할 때 그냥 암기식으로 선행하잖아요? 하지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쓰레기에 갖다 버리는 선행인 거고 실제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해보면서 하는 선행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직접 하나씩 다 해보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는 선행은 엄청나게 유익한 선행이 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선행의 목적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보세요.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어서 자기가 직접 한 땀 한 땀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필수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을 보면 그냥 계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480도는 일단 탄젠트 480도는 먼저 탄젠트 이제 360도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360도 뺍니다. 360도 빼면 탄젠트 몇 도가 되는 거죠? 120도가 되겠죠. 그죠? 아닌가요? 360도 빼서. 일단은 120도가 되면은 2, 4분면 각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럼 얘는 이제 탄젠트 180도에서 60도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이에서 더하고 빼기로 가는 거야.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얘는 탄젠트 60도로 바뀌는데 부호는 뭐냐? 부호는 얘가 지금 2, 4분면에 있으니까 탄젠트가 2, 4분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탄젠트는 1, 4분면, 3, 4분면에서만 양수니까 그럼 탄젠트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가는 사실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겁나 금방 가고 있는데 이제 성질대로 하나씩 해주는 거야. 처음에 여러분 연습할 때는 당연히 숙련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선생님도 빠르게 된다 그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천재겠죠. 천재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인 240도. 사인 240도는 또 사인 180도에서 얼마나 더한 거죠? 60도를 더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60도로 바뀔 건데 얘가 이제 보면겠지만 3, 4분면 각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240도가 3, 4분면 각이니까. 그러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 3이거든? 또 마이너스 2분의 루 3이 되는 거죠.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운 대로. 그 다음에 탄젠트 300도? 탄젠트 300도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60도 바꿉시다. 360도 뺄게. 탄젠트 마이너스 60도가 되겠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죠. 음수니까 얘가 이제 다사분면에 있으면 음수됩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60도가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음각 공식도 사용할 수 있고 막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코사인 330도. 얘도 다사분면이죠. 360도 빼요. 360도 빼면 코사인 마이너스 30도가 나오거든요. 코사인은 어차피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코사인 30도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한 거에서 얘네들이 곱한 거 빼라고 했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얘네들은 2분의 3이고 앞에 거는 플러스 바뀌겠죠? 얘도 2분의 3이죠? 답은 3이다. 이런 연산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연산 연습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걸 사용하도록 연습해봐라 라는 거지. 뭐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뭐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께서 뭐 그냥 하라 맞아 공부하는 친구들 그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연습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뭐 사실 누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뭐 구구단 외웠다고 해서 구구단이 금방 안 써져서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구구단 배우고 아마 연상 겁나게 돌렸을 텐데 비슷한 거예요. 이제 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원이 정말 최악인 게 잘 봐. 이제 애들이 수원에 왜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아? 봐봐. 수원에 맨 첫 단원이 지수거든요. 지수를 배웠어. 연산 연습을 겁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연습이 끝나잖아? 그럼 다음에 로그가 나와요. 로그를 또 배우잖아? 로그 연습을 겁나 해야 돼, 또 연산 연습을. 배우는 것도 짜증나는데 숙련도도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그가 끝나잖아? 그럼 지수 로그 함수가 또 나와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겁나게 또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이 왜 짜증나냐면 배우는 것도 짜증나긴 하는데 이걸 숙련하는 게 계속 바뀌어. 그리고 이제 지수 로그가 끝나가잖아? 그럼 다시 뭐로 넘어오는 거죠? 항력함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를 연습을 해야 돼. 새롭게 배우고 또 그 계산하는 거를 또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싫어해요. 막 최악이. 오히려 여러분 수투 배울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원이 되게 막 계산도 짜증나고 막 연습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등학교 배웠던 수학 언제가 제일 최악입니까? 그러면 단연코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원이에요. 왜냐면 이게 배우는 게 너무 짜증나요. 계속 바뀌어. 그리고 이제 항액함수가 끝나잖아? 또 다른 걸로 가요. 이제 뭘로 가냐? 수열로 가거든요. 또 수열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뒤로 가면. 또 새롭게 바뀌잖아. 계속 바뀌는 거야. 또 남자친구 바뀌듯이 막 이렇게. 야, 남자친구도 야, 한 달 동안, 뭐, 세 달 동안 4번 바뀌었다 생각해. 너무 짱될 것 같지 않냐? 맨날 맞춰주고. 그렇지 않니, 가비나? 한 명만 상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니까 막 적응할 시간이 막 됐는데 다시 또 바뀌어. 이게 막 되게 짜증나요. 근데 이제 수투는 쭉 이어지거든, 이렇게. 미적분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 그럼 계속 연습한 거 계속 써. 그러니까 중간에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편한 게 있어요. 이제 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 수원이 최악이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특강 때 뭐라도 좀 얻어가시면 겨울방학 때 조금 수학과 좀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3분의 5파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파이를 빼면 되겠죠. 이거는 뭐 2파이를 빼면 사인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죠. 사인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가 돼 있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마이너스 3파이는 뭐 코사인 4파이 더해요. 2파이씩 보니까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는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뭐 이런 거 탄젠트 파이에서 얼마 더한 거죠? 4분의 파이를 더한 게 되겠고요. 이게 3, 4분면 각이잖아. 그러니까 안 바뀌 3, 4분면 각이니까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1이니까 3, 4분면은 양수니까 탄젠트가. 그래서 몇 사분면 각인지를 아는 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게 뭐 탄젠트, 코사인, 뭐 2, 4분면 막 상수가 양수냐 우수냐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다 보면 계속 머릿속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몇 사분면에서 사인이 양수냐 우수냐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게 빨리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야. 얘네 다 더하래.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2번 답이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뭐 연산을 위한 거다. 이 필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연산 연습하셔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까먹을 것 같아도 한 번 정도씩 연습 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이제 봅니다. 그게 다 남아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자, 페이지 7번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7번인데 여기서 이제 뻔한 문제인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제곱으로 가잖아요. 그럼 제곱으로 가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서 제곱으로 가는 거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요거로 거의 다 가요. 그러니까 저거가 거의 이제 그 바꿀 때 거의 한 죽을 때까지 저걸 겁나게 쓰거든요. 제곱 가는 거는 다 일로 끼워 맞추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99.9%의 확률로 0.1%는 또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곱이 나왔다. 그럼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끼워 맞추려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많이 쓰게 되냐면 거의 이런 거 쓰는 거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바뀐다? 사인 세타로 바뀐다. 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바뀐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 이거 쓰는 거예요. 거의. 이제 바꿔줘야지만 이로 모양으로 바뀌니까 사인 제곱을 커플링 시키는 거죠. 짝을 시키는 거죠. 요거 사인 코사인 바뀌는 거.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거의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이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느낌은 이제 와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볼 때는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거의 정해져 있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쪼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연산이 있구나. 나중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2도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사인 90도까지 갔냐?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봐봐. 여기서 이제 왕따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45도하고 90도는 뭐 번외편으로 치고 이제 누구나 같냐? 이제 89도 뭐 사인 제곱 89도는 90도에서 뺀 거잖아. 90도에서 1도 뺀 거니까 이게 90도에서 1도 뺀 거거든요. 얘가 뭐로 바뀌냐면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왜냐면 사인은 90도에서 뺀 거로 바뀌죠. 코사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89도가 얘랑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제곱 2도랑 여기 사인 제곱 몇 도가 있겠어? 또 88도가 있겠지. 이게 이제 뭐로 바뀌겠어? 코사인 제곱 2도로 바뀐다는 거야. 그냥 90도에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또 커플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1부터 어디까지 커플링이 되냐면 44도까지는 커플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왕따인 애들이 몇 명 남았거든요. 좀 불쌍한 애들. 그래서 이렇게 보도만 주면서, 그치? 형준아? 왕따인 애들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잖아. 또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가야지, 그죠? 버린가요?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왕따인 애들도 있으면 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좀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지. 그래서 둘이 다 커플인데 커플이 아닌 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둘만 되게 외롭겠죠? 만약에 우리 반에 25명이 있는데 24커플이 있어요. 그러면 상상만 해도 막 나머지 한 명은 오그라들어서 학교를 가고 싶은 게 아닐 것 같은데 느낌상.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커플 아닌 애가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4쌍이 나오는 거야. 1부터 44도까지가 다 이렇게 코사인은 커플링해서 이게 44쌍이 나오겠고 44가 나오겠죠. 거기서 1이니까 남은 게 사인 제곱 45도하고 그다음에 사인 제곱 90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얘는 1이잖아.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얘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제곱하면 2분의 1이 돼요. 2분의 루트 2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1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제곱으로 가면 다 1로 간다. 제곱 활용하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커플이 아닌 애들, 불쌍한 애들이 한 2명 남았다. 가슴 아프죠? 그죠? 내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프고 이제 그죠? 그래서 제곱 문제 더하는 건 거의 쌍쌍바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거의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그 밑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해가지고 뭐 가는 거는 보통 이제 탄젠트만 역수꼴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역수꼴들을 곱하면 1이 되거든요. 이거 쓰거든요. 탄젠트 나오면 거의 한 99.9% 이거 써요. 이게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거잖아. 탄젠트 2분의 파이 뭐에서 뭐 마이너스 세타 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사인 코사인이 바뀌면서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겠고 뭐 여기서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얘가 음수니까 2, 4분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탄젠트 나오면 저렇게 가요. 역수꼴이 되니까. 역수꼴이 되면은 곱하면은 이게 상수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문제 만드는 놈들이 접어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려고 맨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쫄지 마세요. 이렇게 풀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곱하기 연산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역수는 곱하면은 이게 이쁘게 나오잖아. 간결하게. 그게 아마 유제 8-11번의 2번일 거예요. 역수 곱하기로도 많이 갖고 탄젠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일격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15도 플러스 탄젠트 75도의 이제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젠트 15도가 똑같이 있고, 탄젠트 105도는 뭐로 바뀌었을까? 또야. 탄젠트 105도는 뭐로 바뀌었었죠? 탄젠트 105도는 뭐로 바뀌었었죠? 탄젠트 90도 더하기 15도잖아. 여기잖아. 마이너스 탄젠트 15도. 아씨, 이상하게 쓰세요. 마이너스 탄젠트 15도로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2, 3분 강이니까 음수겠죠? 이걸 바뀌어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탄젠트 15도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안 바꿨네. 얘는 여기 위에 거죠. 얘는 탄젠트 15도 분의 1로 바꿀게요. 얘는 왜 안 바꿨을까요, 제가? 이렇게 역수꼴로. 요 위에 거죠? 얘는? 요거 밑에 거 105도. 이렇게 역수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그 곱셈공식 변형에서 그거 있잖아. 그 분수꼴 있잖아. 그거. 그 A 더하기 A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기억나죠? 이거. 여러분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거.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도 곱셈공식 변형이 나와요? 그죠? 곱셈공식 변형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죠.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본 탑재로. 맨날. 그래서 얘 제곱하면은 얘 제곱되고 얘 제곱되겠죠? 그럼 탄젠트 제곱 15도에다가 플러스 탄젠트 제곱 15도 분의 1에다가 가운데는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서 빼잖아. 빼면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 탄젠트 제곱 15도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15도 분의 1하고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이거 빼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이제 4가 나온다는 거지. 이쁘게 이렇게. 다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가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 다 없어지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만 남고 이렇게 빼기니까 양수로 바뀌면서 플러스로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이제 8번. 퀴즈 8번. 자, 쓰는 건 거의 똑같거든요. 자, 연산들만 연습해 보세요. 뭐 대단한 문제들 아니에요. 자, y는 제 사인 제곱 x에다가 플러스 2 코사인 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다 치환하는 문제고요. 대부분 치환하면 뭐로 가냐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낼 게 별로 없어요. 얘를 이제 보자마자 치환할 건데 얘를 이제 날려야 돼. 코사인으로 이제 갈 건데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몇이다? 1이다. 맨날 써요. 식엽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자마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꿉니다. 바꿔요. 바꾼 다음에 이제 치환 때리면 끝나요. 이제 치환을 때리는데 이제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코사인 x를 이제 t로 치환할 건데 여기서 코사인 x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가질 수 있지 소희야? 코사인 값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죠? 치역이 기억이 안 나나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가. y값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냐? 몰라요? 다 잊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기억 못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지잖아. 근데 이게 y값이잖아. 그러니까 t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어차피 코사인 x가 나올 수 있는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치환하는 순간. 어차피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마이너스부터 1 사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t제곱. 얘가 이제 t로 바뀌면 이제 제곱차항이니까. 얘가 t로 바뀌면 2차겠죠? 얘부터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쓰면 플러스 2t 더하기 1이 되겠고. 2차 함수가 나와. 치환하면. 100% 2차 함수에 그냥 다 볼 것도 없어요. 2차 함수 나오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배웠던 거죠?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는 고1 때 나왔었던 그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치열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그래서 다 똑같거든요. 다 거의 2차 함수 가요, 그냥 99.9%로. 그럼 이제 그래프만 그리는 거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하게 대충 그려요. 대칭축만 찾아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요. 2죠. 2분의 2니까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표준으로 안 바꿀게요. 그냥 선생님 뭐 수업 듣던지 알겠지만 다 마이너스 2의 분의 b로 다 대칭축 찾아요. 그 다음에 범위 찾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프는 여기만 살아있는 거야. 요렇게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만 딱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진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나 가장 밑에 있는 y값,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y값. 왜냐면 최대 최소는 y좌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 최소를 못 찾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위아래만 알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요. 딱. 그럼 최소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2예요.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2, 최대는 2가 나옵니다.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된다. 치환하게 되면. 그래서 2차 함수 또 최대 최소는 워낙 많이 나와요. 뭐 수능 보기 전까지 미친듯이 나옵니다. 거의 뭐 기본 탑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다시 2차 함수를 배워야 돼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은 거의 그냥 가장 기본기이기 때문에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되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그냥 혼자 있지 마시고요.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자면 마찬가지로 y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3 코사인 제곱 x 빼기 4 사인 x. 자,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물어보는 거냐? 삼각함수 성질 하나만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성질만 물어보기 민망하니까 삼각함수 성질도 좀 물어보고 바꾸는 것도 물어보고 2차 함수 최대 최소도 같이 물어보는 걸 한꺼번에 섞어놓은 거죠. 섞어놓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보면 맞으라고 이제 앞장 어딘가에 이렇게 딱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냐? 우리 재호야.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x잖아. 뭐로 바뀌겠어? 사인 제곱 x 바뀌겠죠. 원래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뀌는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얘가 뭐로 바뀌냐면 사인 제곱 x로 바뀌어요. 이렇게 보기 불편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더하고 뺀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바뀌는데 코사인이 2, 4분면이면 마이너스인데 사인 마이너스 사인 x 바뀌거든요. 제곱하면 어차피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사인을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치환할 준비가 다 됐죠. 사인으로 이제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3도 나오죠. 플러스 3에다 1 더하니까 4 사인 제곱 x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x 나오겠고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치환하는 거죠. 똑같아요. 또 치환하게 되면 뭐 t로 치환하면 t 범위는 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치환하고 그래도 2차 함수 그래프도 그립니다. 똑같이 또 아래로 블록이 처음부터 다 하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고 대칭축도 t 찾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1이 대칭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까지는 좀 멀리 가야 돼요. 좀 멀리 가고 3칸 2분의 1까지는 1이야.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일 때 그럼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는 2분의 1일 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5가 최대고 최소는 2분의 1 때 집어넣어요. 2분의 1 제곱한 4분의 1이니까 1 빼기 2 빼기 3이면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2차함수 최대차수로 연결되는 문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공식을 잘 못 외워서 지금 잘 못 풀 건데 뭐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숙련되려면 많은 연습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렇게 푸는구나. 치환해가지고 2차함수로 가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이제 9번. 오늘 이제 삼각방정식 부등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삼각함수 활용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이제 넓이, 이렇게 유도하다 보면 아마 특강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이 사실 되게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겁나 안 풀리는데 일단 이번 특강에서 문제까지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방학 때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개념 복습을 할 때 나갈 때는 조금 더 그 뒷부분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줄게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교육방학 때 이제 수업할 때는. 근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면 돼요. 이 개념은 되게 쉬워요. 약간 중학교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9번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반기 수업은 완료가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후반기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열심히 놀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오늘 특강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자, 1번은 왜 어려워졌냐? 1번은 왜 문제가 어려웠죠? 자, 얘는 이제 절대값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이 치환하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뭐 구하는 문제죠? 최대최소 구하는 거죠. 이 최대최소를 정석대로 구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고, 그러니까 정석대로 구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치환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빠르게 하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구할 거니까 일단은 이 sin x를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 치환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sin x 그래프를 그리기가 빡세기 때문에 치환해요. 이거를 이제 치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합성함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디 합성함수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배우긴 했죠. 우리가 수학 하에서 합성함수를 배웠는데 이 치환이 합성함수랑 거의 똑같거든요. 방법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또 얘기를 해줄게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t가 이제 sin x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범위가 이제 생기는 거죠.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무조건 놓치시면 안 돼요. 치환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다 바뀐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얘를 뭘 그리면 되는 거냐면 얘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제 얘는 좀 그리기가 어렵지 않죠. 왜냐면 이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 다 알겠지만 맨날 똑같잖아. 우리 형준아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맨날 똑같은데. 응. 그래요. 맨날 똑같아요. 아마 뭐 수능 전까지 맨날 그 짓만 해요. 뭐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맨날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맨날 나오면 이 안에 양수랑 음수랑 나와가지고 또 탈출시켜서 그래프 그립니다.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양수가 되면은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로 나오니까 2t 플러스 1을 하면 되겠고 이제 음수로 되면 t가 2분의 1보다 크러갔을 때는 뭐 작을 때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을 그리면 되겠죠. 선생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 그릴 때 있잖아. 이렇게 잘 안 그려요. 이게 되게 귀찮잖아. 아니 그러니까 안 귀찮나?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다르게 그리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알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 놀이 어차피 그래프 겁나 그려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맨날 나눠서 그리면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맨날 그렸던 거 있잖아. 그래프. 기본형 그린 다음에 다 뭐 하죠? 다 뭐 해서 그래프 그려서 기본형 안 다음에 다 점찍어서 그래프 기본형 그리잖아. 근데 뭐 했냐? 지우야.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맨날. 근데 뭐 했어?
표준형 갈 때 맨날 뭐 했어? 기본형에서 뭐만 해서 표준형 그랬어, 우리가. 기억이 안 나나요? 평행이동에서 그렸잖아, 다 똑같이. 평행이동. 그러니까 얘도 그런 느낌으로 그리는 거야. 얘도 이제 그릴 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바꾸면 얘의 기본형이 뭐냐? 절대값 ET야. 절대값 ET라는 그래프를 T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쉽게 생각하자면.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기본형은 그냥 이따가 봐. 그냥 봐봐. 그래, 쉽잖아. 절대값 만약에 X값이었어. 절대값 X면 이렇게 되잖아. V 있잖아. 금방 그리자. 이러면 다. 양수면 이렇게 X 마이너스 V 있잖아. 그러면 뭐 EX 되면, ET 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갚아지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갚아진 거를 T축으로 얼만큼 옮긴다고? 2분의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옮겨서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또 우리가 가미를 시켜가지고. 왜냐면 나눠서 그리면 이게 귀찮잖아. 아니 뭐 이게 편하다고 그러면 뭐 알아서 그리세요. 근데 뭐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 우리가 배운 방법들이 많잖아. 이제 평행도 배웠고, 뭐 기본적인 평행도 배웠고, 뭐 대칭도 배웠고, 이런 것들이 다 활용하는 거야. 그래프 그릴 때 배웠으니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릴 때도, 근데 뭐 절대값 나오는 거 귀찮아요. 다른 게 쉽게 그릴 방법 없어요? 물어보면은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빠르게 그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2분의 1,2에서 2분의 1,2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2라고 할게. 이게 2분의 1,2라고 하면 여기서 V자로 간다는 거야. 평행이동 된 거니까. 그러니까 기울기 2자리로 가는 거야. 기울기 2자리로 이렇게. 기울기 2자리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해됐나요? 우리 지금 이해됐죠? 평행이동 느낌으로. 우리 가빈이 이해됐어? 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행이동 느낌으로 빠르게 또 그려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귀찮잖아. 이게 막 절대값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맨날 절대값 나오는 거 뭐 어렵지 않아. 그래 뭐 나눠. 근데 맨날 나눠서 그리는 거 너무 귀찮잖아. 뭐 이렇게 맨날 범위 작아가지고 여기 이거 그리고 이렇게 짜증나니까 좀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어딘가 있다. 마이너스 1부터 1 여기 요 사이. 딴 데다 이제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까지만 보겠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딱 봐도 최대값이죠. 그다음에 얘가 딱 봐도 무슨 값이죠?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탠다드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를 딱 그리는 거죠. 이쁘게 딱 시환해가지고 스탠다드로. 그럼 최소는 2겠죠? 최소는 2겠고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면은 그 5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5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 최대고 최소는 2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약합하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 선생님, 약합하게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면 되죠. 자, 봐봐. 약합하게 구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그냥 부등식을 따라가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내가 t로 치환할 거란 말이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t를 치환하면서, 이게 마이너스부터 1까지잖아. 근데 여기 2t죠. 이를 다 곱해요. 자, 부등식을 따라가는 거야. t가 지금 sin x인 거야. 그러니까 sin x 범위부터 부등식의 성질로 가는 거야. 최대 최소를 그래서 안 그리고 푸는 거야. 이게 두 번 방법이. 그러니까 1을 곱해요. 1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얼마를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을 다 빼요. 마이너스 1을 다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취한단 말이에요.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원점부터 거리니까 당연히 0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3까지죠. 제일 멀리 있는 게 3. 원점부터 거리니까. 우리가 이제 마삼부터 1까지인데 마삼부터 1까지인데 지금 여기 원점이 있겠죠? 이게 이제 거리야. 원점부터 거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3이잖아. 제일 멀리 있는 거 3까지. 그래서 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3까지. 원점이 제일 멀리 떨어지는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0부터 3으로. 그러니까 원점부터 거리니까 0은 당연히 있겠죠. 0일 때가 있으니까. 제일 멀리 있는 게 3이잖아. 제일 멀리 있는 게 3이에요. 3까지 가는 거죠. 마이너스 3까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만 더했죠? 소위 2만 더했죠. 여기다 2 더해. 그럼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예요. 부등식으로 푸는 거죠. 정말로 최대 최소만 구하는 거예요. 정말 최대 최소만. 부등식의 성질과 절대값의 그런 범위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최대 최소만 구하는 거예요. 아무 그래프도 그리지 않고 정말로 빠르긴 이게 제일 빠르죠? 뭐 엄청나게 어려운 방법인가요? 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 구할 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정석적인 방법. 정말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데 실제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럼 재우야 뭐 써야 되겠냐? 이거 써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내신에서는 이제 이런 거 방법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방법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치환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코사인 x 치환하면 이렇게 돼요. 오랜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유리함수가 나오는데 이 유리함수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함수에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거든요. 이제 역함수 배우고 그다음에 유리함수 배워요. 근데 이제 치환하면 내가 유리함수로 바뀌거든. 근데 아직 우리가 유리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얘를 풀리지는 않겠습니다. 얘는 이제 패스하겠다. 왜냐면 아직 유리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배우게 되면 이걸 이제 풀 수 있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자, 첫 번째 강의 시간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번 해봅시다. 하고, 자, 이제 삼각방정식과 부등식인데, 선생님 맨날 얘기했지만, 이제 시대가, 누구의 시대가 왔다? 그래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도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다 그래프.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항상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모르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못 푼다는 거죠. 그리고 수 1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이나 삼각 방정식이나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갖다 버리니까 버리지 마세요.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풀리는 것들만 모아놓으면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건 뭐예요?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풀리는 방정식보다는 안 풀리는 방정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생각보다 잘 못 찾아요. 풀리는 방정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 그래프를 통해서 뭐 컴퓨터를 이용하든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찾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단 뭐 그래요. 자,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삼각 방정식인데 삼각 방정식은 뭐냐? 삼각 사인 코사인이 나와 있고 그 참이되는 x값을 찾는 거죠. 그게 삼각 방정식이에요. 근을 찾는 거죠. 방정식의 주된 목적은 근을 찾는 거야. 참이되는 x값을. 그래가지고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사인은 뭐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예제를 보자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참이 되는 x값을 찾아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치면 얘를 이제 뭐로 푸는 거죠? 그래프로 푸는 거죠. 얘를 이제 y는 코사인 x 그리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나왔겠지만 방정식을 풀 때는 뭐로 바꿔서 푼다? 그래프, 함수로 바꿔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와 같고 뭐 똑같은 짓 하는데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우리가 이건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똑같이 했었죠. 뭐 우리가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얘를 우리가 2차 함수로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제 함수 바꾸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랑 y는 제로. 이 y는 제로가 뭐였냐면 x축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고1 때부터 우리는 다 준비를 했던 거죠. 뭘 준비를 했냐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 뭐로 풀 것이다?
그래프로 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1 1학기 때 이제 여기 풀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나오면서 다 선포를 했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오겠고 근이 뭐가 나오죠? 인수분해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4. 그래서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죠?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겠고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4니까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실근은 그는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했었다는 거죠. 고1 때부터. 이게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제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쓰여집니다. 계속 그 원리를 노는 거죠. 계속 끝까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내겠다. 근데 이 코사인 x 그래프는 워낙 주기 함수니까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주기만 주는 거야. 한 주기 내에서 그를 찾아라. 왜냐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주기를 줘요. 0부터 보통 어디까지 주냐면 근을 찾을 때 0부터 어디까지만 찾아라? 2파이 사이에서만 찾아라. 한 주기 내에서만 이제 근을 찾아라. 그냥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 세상이에요. 결론은. 자, 그래서 코사인 x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게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그려보면 이제 코사인 x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고요. 이 코사인 그래프랑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랑 여기가 나오니까 결론은 시그널 x는 몇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좌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실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1, 4분만 외우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이 나오면 언제를 먼저 찾냐면 2분의 1 때를 먼저 찾아요. 왜냐면 외우기로 있는 게 1, 4분만큼밖에 못 외우고 있으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때를 찾아요. 언제죠?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x가 2분의 1 때가 언제죠? 3분의 파이일 때죠. 1, 3년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대칭을 통해서 얘네들을 보통 찾아요. 일반적으로. 뭐를 통해 찾는다고요? 대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파이의 기준을 봤을 때,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야. 파이에서. 대칭이니까. 파이에서, 이게 그 뭐죠? 그 보각 공식이죠. 파이에서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거 있잖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뭐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 느낌인 거야. 얘가 이제 뭐로 바뀌죠?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로 바뀔 건데. 그러니까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게 다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로 보자면 얘는 뭐가 되냐? 이게 3분의 파이만큼 간 게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서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 3분의 파이 빼면 얘가 뭐가 되냐? 3분의 2파이. 여기는 뭐냐?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대칭인 거야. 3분의 파이만큼 같다. 그러면 파이에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3분의 파이만큼 빼거나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다. 그럼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파이에서 더하고 빼는 거. 대칭성을 이용해서 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외운 게 다 어디밖에 외우고 있는 게 없어? 다 1, 4분밖에 외운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단 2분의 1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외운 게 없어요. 선생님 전 2, 4분은 다 외웠어요. 갖다 쓰세요. 근데 이제 보통 외운 게 1, 3밖에 안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찾은 다음에 대칭으로 대부분 찾는 거야. 파이에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각 공식 써가지고 안 바뀌잖아. 코사인으로 가잖아.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칭점, 삼각함수 성질이 쓰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풀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나온다?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가 나온다.
근데 이거의 근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가 참이 되는 x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런 고각 공식, 파이에서 더하고 빼공을 통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쟤네들을 우리가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되게 많이 써요. 아마 지겹게. 탄젠트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뭐 탄젠트 그래프도 이제 나왔죠. 그 다음 예제에 보면 탄젠트 x가 뭐다? 탄젠트 x가 루트 3이었다. 탄젠트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x가 파이까지 이렇게 한 주기를 준대요. 그럼 이제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바꾸는 거 푸는 거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프. y는 탄젠트 x 그래프 그리고 y는 탄젠트 루트 y는 루트 3을 그려가지고 탄젠트가 나오죠. 이렇게 둘이 교점을 찾아가지고 또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부터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파이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서 y는 루트 3을 그리는 거죠. y는 루트 3을 따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오죠. 여기랑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얘는 알죠? 1사분면이니까. 루트 3이니까 얘가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주기가 파이니까 얘는 파이를 빼면 되겠죠.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주기가 파이니까. 이제 주기성을 통해서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니까. 그래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부터 먼저 찾는 게 국룰이냐면 1사분면에서 찾는 거 항상. 왜냐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1사분면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 찾은 다음에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성을 이용해서 나머지 근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왜냐면 외우고 있는 데가 1사분밖에 없으니까 항상. 찾는 거의 근본은 1사분면 찾는다. 왜냐면 외우고 있는 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삼각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고 뭐 이렇게 해서 푼다는 거죠. 뭐 하다 보면 몇 개 풀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50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가 근본이 또 이거를 또 뭐를 통해서 풀 수도 있다? 이 단위원. 얘를 통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 단위원을 통해서. 근데 내가 얘는 별로 추천해주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왜 얘를 추천해주지 않냐면 대부분의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방법보다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면 모든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는 다 이쪽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하는 건 추천하지 않을게요. 뭐 증명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풀 수 있겠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왔었다고 하면은 내가 여러분 이 방법을 많이 추천했겠지만 이 방법은 거의 출제가 되지를 않아요.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풀 수는 있는데 이거를 추천해주지 않겠다.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라. 그래프를 그래도 푸는 거를 추천해주겠다. 그러니까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 방법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인 값이면 y 값이잖아. y 좌표 그리면 되고 코사인은 x 값이잖아. x 이렇게 그어가지고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어차피 그래 안 그래 우리 누구야? 재호야. 뭐 중요하지 않잖아.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뭐 원리는 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방정식이 끝났어요. 방정식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이랑 결합해요.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없어요? 야,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뭐랑 결합시키냐면, 치환하면 2차 방정식 나오는 결합시키거든. 거의 한 99.9%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거 내면 안 돼요? 아, 못 푼다니까. 풀 수가 없어. 출제하고 싶어도 못 푸는 걸 채취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안 풀려서 그래. 풀리는 게 없다니까. 삼각부등식은 뭐냐? 뭐 이런 거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제 예제를 보자면 뭐 이런 거잖아. 코사인 x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그 얘보다 더 아래에 있는 범위의 x값 범위 찾아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범위는 똑같지 뭐 이렇게. 이게 삼각부등식이야. 끝이죠. 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그래프 아까 그리면 또 똑같이 또 그리겠죠 이렇게. 그죠? 지겹죠? 여러분들? 지겹지만 그려야 되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y 코사인 x겠죠? 이게 y는 코사인 x하고 결론은 얘는 이제 y는 코사인 x라. y는 2분의 루트 2인데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 얘가 위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거야. 근데 2분의 루트 1을 그려요. 여기가 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1가 뭐 여기다 봅시다. 그럼 이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거야. 빨간색이. 왜냐면 얘가 더 얘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는 코사인 x가 더 큰 거예요. 이게 검정색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범위 찾으라는 거야 결론은? 요 범위. 얘가 더 아래에 있는 범위. 여기에 x값의 범위 찾으라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은 이걸 만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반대로 됐어. 반대로 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반대 부분이 되면. 그러니까 이건 좀 보면 2차 부등식 때 다 배웠던 거죠. 위, 아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때 코사인 값은 뭐가 된 거죠?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2파이에서 빼면 되니까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4분의 3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x값이 요 사이에 있으면 2분의 루트 2가 코사인보다 큰 거야. 근데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안 들어가죠? 등호 빼. 오케이. 요 범위 내 x값에다 집어넣으면 확립한다는 거죠.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 그래프 노린 거야. 뭐 위, 아래, 뭐 크면 위에 있는 범위 찾아라. 아래에 있는 범위.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거죠. 뭐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함수를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걸 이해를 했어. 내가 고1 때부터. 그럼 그냥 적용이 되는 거야. 똑같이 위, 아래만 찾아가지고 그 참이 되는 x값의 범위 찾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선생님 이거가 뭐 배우는 겁니까? 아 이건 내가 그냥 껌으로 하죠. 그 여러분 뭐 심심할 수 있잖아. 뭐 하나 풀어볼까? 여기 개념 확인 코너 7번과 8번 한번 풀어볼래? 연습 삼아서. 다 풀면 그러니까 개념 확인 코너 7번에 1번, 8번에 1번 하나씩만 해봅시다. 7번에 개념 확인 코너 요거 하나씩. 요거 하나씩. 그래프 그려가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 삼아서. 야, 사인 그래프는 많이 잊어버렸나? 응? 선생님 모든 걸 다 잊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좀 이쁘잖아 이렇게. 좀 이쁘지 않아요? 그래프 중에서. 이쁘지 않냐? 파도 모양. 약간 별로 안 예쁜 거는 1차 함수가 제일 직선이니까 별로 이렇게 뭔가 그 묘미가 없고 2차 함수는 그래도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이니까 나름대로 뭐 이쁘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파형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그래프 정도는 그리고 가야지 특강을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도 그 정도는 또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형준아? 사인 코사인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을 들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도 못 그린다.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이건 거의 뭐 9단에 배웠는데 2단도 못 외우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축구를 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볼 트래핑도 안 된다는 얘기죠. 볼을 트래핑해야지 패스를 줘도 뭘 할 거 아니야. 그죠?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조기 축구에서. 패스를 줬어. 못 받아. 뭐 할 수가 없잖아. 뭐 슈팅을 잘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가장 근본은 볼 트래핑을 해야 되잖아. 뭐 볼을 받아야지 뭐 그다음에 드리블을 치든 슈팅을 하든 패스를 하든 뭔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아니겠습니까? 응? 그것도 못하면 슬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정도는 그리고 가자. 한 번씩 한 땀 한 땀 한번 그려보자. 축구하듯이.
축구할 때도 패스 연습하려고 맨날 나가서 연습하잖아. 슈팅 연습. 처음에 축구 선수 다 연습시키잖아. 트래핑이나 기본기. 응? 다 시켜. 그리고 그거 손흥민 같은 경우도 그거 지금도 하고 있던데. 야, 뭐 손흥민 같은 애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짜바리가 뭐 맨날 나와가지고 뭐 공만 차고 있으면 치우겠지 이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야지.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뭐 여담이지만 축구할 때 못하는 애들한테 패스 잘 주기 그렇잖아. 맨날 주면 뺏기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 걔네들은 경기 내내 고래고래 못 만들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트래핑 하는 게 횟수가 10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주니까. 주면 맨날 뺏겨 있으니까. 그러면 연습할 때는 그 10번은 1분도 안 걸릴 거 아니야. 10번을 받는 거야. 서로 주면서. 그러면 걔는 아무리 열심히 경기를 해도 안 늘어요. 왜냐면 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슬프지만, 뭐, 다른 애들이야 뭐 골을 많이 받겠지만.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개인 연습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그렇다니까, 진짜로.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보면. 맨날 왜 안 주니? 그렇지. 야, 니한테 가면 공이 안 나와. 안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가서 나오면 주는데, 이게 가면 다 뺏겨있어, 맨날. 그러면 맨날 주기가 그렇잖아. 아니, 맨날 주냐, 그래도? 그렇잖아. 그럼 연습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주고 다시 안 해. 아, 나 무조건, 야, 못 침 되게 쉽게 주고, 무조건 다 알아, 그러고. 근데 꼭 그런 애들이 꼭 안 주고, 꼭 뺏기는 애들이 꼭 있어요. 또, 가다 보면. 그럼 또 가슴이 아프잖아. 저는 착하기 때문에 조금 같은 간에,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 축구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자, 여기 사이렌스 그래프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2분의 2사방을 만나는 걸 구하는 거죠. 2분의 2사. 이렇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개 만나는데 여기 몇이죠? 여기 몇죠? 여기 뭐죠? 2분의 2사 소리야. 지금 몇 언제냐? 2분의 2사 사인 만날 때. 몇 도야? 1.1에서. 3분의 파이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 파이잖아. 파이에서 뺀 게 요거죠. 몇이 나와? 3분의 2파이가 나오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되니까. 이렇게 대칭성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1사분면 1, 2예요. 딴 데는 잘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1, 4분면만 알아도 충분하다. 대칭성과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제 1번 답은 이거예요. 두 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있을 거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거니까 요 영역. 여기까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까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뭘 찾죠? 2분의 1을 찾잖아. 그럼 2분의 1일 때가 몇이냐? 2분의 1일 때가 다 외우고 있겠지만 6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를 통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하니까 여기가 6분의 7파이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2파이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못 찾으니까 2분의 1 있는 거 먼저 찾아가지고 대칭성을 좀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다 결론은 뭐 그냥 다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누가 더 큰 거야? 사인이 더 크죠. 사인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럼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일단 0부터 x가 6분의 7파이.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네. 2파이 안 들어가네. 여기 부분 6분의 또는 6분의 11파이부터 어디까지죠? 2파이까지. 뭐 이렇게 두 부분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 찾는 거죠. 대칭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연습하시다 보면 진짜로 1, 3분만 외우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으로 다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요 부분들, 요 부분 더 큰 범위, 뭐 마이너스 그래도 큰데 작은 거였으면 여기가 나왔겠죠. 여기가 해가 됐겠죠. 작은 부분이었으면.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이해됐어요? 뭐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 많이 그리고 이런 놈들이 다 잘해요. 결론은 여기 뭐 있겠냐? 그러니까 원래 결론은 함수는 그냥 그래프 많이 그리고 많이 그려서 그냥 몸에 완전히 밴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기 싫을 뿐이죠. 단지 하기 싫을 뿐이다.
그런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삼각방정식의 푸시오가 나오는데 피드 10번부터 10번, 11번, 12번, 13번 문제가 나오는데 다 그놈이에요. 그냥 다 그래프 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렵게 문제 내면 약간 치환만 들어가요. 이제 치환만 합성함수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치환 들어가는 거 빼고는 그냥 다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결론은 여기도 뭐 연습이 되는 거냐면 그래프 놀이. 그냥 다 그래프 놀이야. 그냥 원래 그냥 그래프 놀이야. 그래프 놀이다. 자, 1번을 보자면 2 sin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sin x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재활용을 하자면 여기서 sin x 그래프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sin x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을 찾는데 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찾았잖아. 대칭이니까 느낌 오지 않냐? 대칭 3분의 파이였다면 얘는 뭐겠어? 파이 3분의 파이 간 거 아니야? 3분의 4파이가 되겠고 2파이 3분의 파이 빼면 되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게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면 대칭이니까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는 x는 3분의 4파이 또는 3분의 5파이.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죠. 사인 그래프 그냥 재활용. 뭐 이런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해보면 되겠죠. 뭐 코사인 x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민망하긴 한데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좀 민망하니까 넘어가고. 야, 필수 10번은 여러분 나랑 해보세요 한번. 그 다음 거 풉시다. 필수 이제 11번. 이거가 이제 2차 방정식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라. 우리 각이나 이거 선생님 이거 내겠냐? 방금 했던 거 내겠습니까? 낼 것 같아요. 내기 그렇지 않냐? 되게 민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도 우리가 고등수학인데 나름대로 이런 거 내기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내요. 2번 같은 거. 1번 필수 이제 11번 같은 거 이거 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인 건데 그래도 쉬운 문제도 이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2sin 제곱 x랑 뭐랑 같다고 하냐면 3 코사인 x 같다라고 하고 이거 푸는 건데 0부터 2파이까지야 또. 그럼 이제 바꾸는 거죠. 맨날 나오잖아. 선생님 또 나왔으니까 사인 제곱 x 뭐로 바꿔요? 1 코사인 제곱 x. 치환해서 푸는 문제. 코사인 x를 뭐로 치환하냐? t로 치환합니다. 맨날 똑같아요.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근데 t의 값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 사이 나오는 것만 해가 되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치환하면 2 빼기 2t 제곱이 되겠고 3t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서 2차 방정식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엮어서 내는 거죠. 낼 게 없으니까. 민망하니까. 뭐 2t 뭐 t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3t 나오도록 해가지고 t가 뭐가 나오냐?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t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야? t가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가 뭐를 풀면 되는 거야? 2분의 1인 걸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방금 했던 짓 또 해요. 코사인 x 그래프 그려놓고서 2분의 1과 만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애들이 많이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돌아요. 알아서. 저 정도는 이제 막 머릿속 도는 애들이 있어요. 많이 하다 보면. 뭐 아직 돌지 않겠죠. 벌써 좀 돌 리가 없어요. 코사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2분의 1 때 찾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 여기 이제 3분의 파이 나오겠죠. 보자마자. 대칭이니까 여기 뭐가 된다? 3분의 5파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답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나오는 거죠. 풀면. 그래서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랑 엮어지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출제한다. 왜냐? 민망하니까. 앞에 거 내기는 했죠. 다 그래프 놀이에요. 2번도 똑같아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필수 예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뭐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다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가 다 그놈이 그놈이어가지고. 몇 개 연습하면 그냥 다 똑같은 놈에 놀거든요. 이거를 뭐 자세하게 더 해줘야 되냐. 그래서 지금 민망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기에는 뭔가 민망하다. 자세히 해주지 않는다. 풀어보세요, 2번. 바꾸는 것도 치환하는 것도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민망하면 그 삼각함수 성질 갖고 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성질 섞어요. 이렇게 삼각함수 성질 좀 섞어주고 민망하면 내게 좀 민망한데? 이렇게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자의 그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들이. 좀 민망하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삼각방정식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로 넘기고 마이너스 5 코사인 x 사인 x 넘기고 플러스로 합시다. 넘겨서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난 잘 치환도 안 하고 이렇게 바꾸기 많이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 상태로. 그래서 사인 x가 2분의 1 또는 2가 나오는데 얘는 안 되더라. 아니 치환도 안 해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뭐 이제 뻔하가지고 사인 x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되죠. 사실 알고 있어요. 벌써 x는 뭐다?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프 안 그려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인 그래프에서 2분의 1 되는 거 찾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뭐 찾지도 않아요. 사실 다 알아요. 그냥 워낙 많이 했잖아. 얼마나 많이 했겠냐. 선생님 지겹게 했겠죠. 머릿속에 다 있겠죠. 웬만하면 돌고 있어요. 지겹게 해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도 좀 민망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삼각함수 문제 섞어가지고 유제 파이 다시 16번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제 파이 다시 16번처럼 거기 삼각함수 성질 하나 섞었잖아. 2분의 3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섞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인을 바뀔 거네. 걔가 이제 사인 바뀔 거네. 섞는 거야 그냥. 그 마음을 알겠죠. 실제의 마음을 섞을만 하다. 이렇게 민망하니까 이게 그냥 너무 쉬우니까 이제 섞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12번으로 갑시다. 시간 관계상 필수 12번. 이제 토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강 11시에 수업하고 저녁 때 한 번 더 오셔서 저녁에는 이제 수학 합성함수 마무리 짓고 역함수 좀 하시고 이제 유리함수 좀 그리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그래서 아마 24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다 끝내고 다 못 끝내면 영상으로 추적 좀 하고 경우의 수는 엄청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 거니까 다시 한번 셀을 이제 구매를 하시라. 구매를 하시라. 없던 친구들 다 구매하시라. 이제 원방부터 다시 나갑니다. 빠르게. 1번 이제 부등식이에요. 2 sin x 빼기 1은 0보다 크다. 넘겨서 2 sin x는 1보다 크다. sin x는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찾으면 되지. 다 알겠지만 뭐 보자마자 sin f 나오겠고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2분의 1 있겠죠? 큰 범위는 여기죠. 6분의 파이 제곱 6분의 5파이니까 이 범위 구하는 게 답이죠. 근데 x는 6분의 파이부터 x는 6분의 5파이까지 답이에요. 근데 얘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1차식으로 내면 되게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뭐로 바꾼다? 2차 부등식이랑 엮어서 내요. 그게 2번이에요. 이게 만만한 게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부등식입니다. 뭐 맨날 나오죠. 2차 부등식 이런 거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2차 부등식, 뭐 2차 방정식은 엮을 거 없으면 엮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냥 조금 민망하다 그럼 엮어서 됩니다. 이것들이 바뀌는 거죠. 2 sin 제곱 x 그 다음에 빼기 3 코사인 x는 0보다 작다. 얘도 이제 코사인 바꾼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갑니다. 얘도 이제 바꾸겠죠. 맨날 바꿔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바꾸시고요. 바꾸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빼기 3 코사인 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니까 곱하겠죠. 이게 마이너스 바꾸면 이제 곱하거든.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방이 바뀝니다. 부동방 바꿔주는 게 또 이제 근본이죠.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나오고 여기서 코사인 x 2분의 1일 때 나오겠고 뭐 나오죠? 마이너스 2일 때 나오죠. 크다고 했으니까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x가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1보다 코사인 x가 클 때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2차 부등식이니까. 이제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제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부등식 풀면은 뭐 치환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없잖아. 2분의 1보다 큰 것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해를 구할 때. 그래서 이제 코사인 x를 보통 그려요. 많이 그리다 보면, 여러분 풀다 보면 웬만하면 머리에서 돌리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그려봐야 맨날 그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계처럼 그리고 있겠죠.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있겠고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 2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야. 큰 거니까 여기랑 여기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 때 코사인 x가 2분의 1대 3분의 파이. 여기가 뭐가 돼? 3분의 대칭이니까 5파이가 됩니다. 2파이를 빼면 나오니까. 그래서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나옵니다. 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엄청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이게 다 거의 맨날 똑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근본으로 가더라. 뭐 맨날 정해져 있더라. 그래도 뭐 하나 풀어볼까요? 요거 하나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풀만한 문제가 별로 없네요. 예제가 이쁜 게 없네요. 그지 같은 문제만 있어. 근본 2차 부등식 엮어진 문제가 없네요. 그래, 뭐 하나만 풀어봅시다. 그래도. 자, 유제 뒤에 넘어가서 8-9번, 259페이지에 8-9번 한번 풀어봅시다. 259페이지에 연습문제 A 스텝의 8-9번 요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세요. 요 문제가 유제에 안 나와가지고 왜 없죠? 요거 2차 부등식 엮어지는 거 연습하면 뭐 거의 그것만 나와요.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할만합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삼각함수 활용,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과 조금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강 끝! 2학기 때는 미친 듯이 공부해서 우리 등급 좀 올려봅시다. 우리 다현이도 월요일날 시간 되면 꼬박꼬박 출석을 해주시고요. 월요일날 오시는 사람들은 오세요. 월수금에 선생님이 조금 오면은 이제 질문 같은 거 받아줄 시간들이 조금 있으니까 월수금은 화목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와서 질문도 하고 뭐 집에서 영상 안 볼 것 같다 그러면 뭐 영상 볼 수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봐도 되고 탭 같은 거 들고 와서 봐도 되고 집에 있는 것들 보다가 곧바로 질문해도 되고 형준아 집에서 공부 안 하죠? 와서 보세요. 집에서 안 볼 거 아닙니까? 봅니까? 여기 와서 보라는 거죠. 뭐. 여기 공부하기서 멀진 않잖아,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대로 가서 좀 봐야지. 좀 질문도 하고. 성적 좀 올려봅시다. 다 같이. 수학 뭐 공부해야지 올라가지. 자, 8-9번 풀업서울시요. 풀고 있어요? 자, 얘도 이제 이 코사인 제곱 x를 1 사인 제곱 x로 바꾸시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all change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하면 인수가 된다. 그래서 근이 2분의 1일 때랑 1일 때 나오죠? 그럼 이제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 사이 2분의 1부터 sin x가 1 사이에 있어요. 또 1이 안 들어가네. 여기 이제 근본이. 그러니까 sin x 그래프가 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2차 분식을 풀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들? 이게 하나 근이 2분의 1이죠? 하나 근은 1이 나오죠? 풀면은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그 사이에 있잖아. sin x가 이제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 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sin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 맨날 그래프 그리니까 여러분들 잘 그릴 수 있겠죠, 이제. 느낌 아니까. 그럼 2분의 1과 1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y가 2분의 1인 거. y는 2분의 1인 거. y는 1인 거.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거 구하는 거죠. 범위가 사인 그래프.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러면은 잘 보면 알겠지만 요 사이에 있는 거 여기부터 여기 딱 2분의 8일 때 빠져요. 여기 이렇게 요 사이. 요건 1이니까 빠지겠죠? 여기가 2분의 8일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 때 6분의 8이죠? 여기 6분의 8가 되겠고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거. 여기랑 여기가 나오죠. 1보다 작아질 때 1일 때는 안 돼요. 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6분의 파이보다는 x가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거 x가 있는 거죠. 요 사이 가끔 이렇게 사이에 나올 때는 있어요. 또 가끔 보면 뭐 요 사이에 있을 때 구할 때도 있겠고 그 사이에 있는 거 구하시면 돼요. 뭐 문제 있습니까, 소희야?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풀만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죠? 치환하는 거 발전 13-1번만 풀고 끝낼게요. 이제 우리가 다 보면 알겠지만 다 기본형일 때, 그것도 기본형 1일 때만 다 구했잖아. 기본형 1이 아닐 때 어떻게 구하냐? 그거예요. 발전 13번. 1번. 요것만 끝낼 건데, 오늘. 봐봐. 0부터 x가 2파이까지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sin 2x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 때, 선생님, 지금 우리가 생 기본기만 하고 있잖아. 기본형 1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sin 2x가 나오면 뭐 다 알겠지만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주기가 반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하기에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본형에서 1을 한번 놓이자. 기본형 2까지 가지 말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치환해. 2x를 t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치환해 때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형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근데 치환할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치환해서 진짜 많이 하거든. 항상 범위가 바뀌어. 그러니까 봐.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t는 2x잖아. 그러니까 2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가 있냐 소리야. 2x의 범위니까 0부터 4파이까지 항상 이 범위를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할 때는 우리가 다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애들이 치환할 때 t값이 변하는 걸 안 바꾼단 말이야. 그럼 집에 가는 거야. 바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sin t하고 2분의 1하고 만나는 교점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형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기본형 1에서 계속 보는 거야. 근데 단지 우리가 여기 2파이까지만 그려줬다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그려주는 거야? 4파이까지. 그러니까 주기 2까지 더 그려주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줄여서 그릴게요. 두 개를 그리는 거죠. 4파이까지. 이렇게. t가 이제 되는 거고, t. 그래서 2분의 1대를 찾는 거지. 이렇게 t가 2분의 1대 찾는 거예요. y가 2분의 1대 찾는 거죠. t가 아니라. 그때 여기를 다 찾는 거야. 그럼 총 몇 개가 나오죠? 근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주기니까 2파이씩 더하면 돼요, 사실.
여기 2파이 더하면 여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6분의 13파이. 여기도 2파이 더하니까 6분의 17파이가 나옵니다. 이게 t의 값이에요. t의 근인데 t가 뭐죠? t가 지금 2x죠. 그러니까 2x의 근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t 값을 찾는 게 아니야. 방정식이니까 저희야 3일에는 무슨 값을 찾아야 되죠? x 값이니까 지금 우리 2x를 찾은 거야. 지금 t의 근을 찾은 거야. t의 근은. t의 근이 이렇게 나온 거야. t의 근이. 그러니까 t의 근이 지금 4개가 나왔는데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 또는 6분의 17파이가 나오는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t가 지금 2x잖아. t가 2x니까 x값을 구하려면 양변을 뭐로만 나누면 되는 거죠? 2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x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 x값을 구하는 게 근이잖아. 그러니까 3일은 x값이니까 얘를 x값으로 갈 때는 2로만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얘를 다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게 되는 거죠.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13파이 마지막으로 12분의 17파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봐봐. 첫 번째 치환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일단 범위 첫 번째 조심해야 돼요. 바꾸는 거 치환했을 때.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은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을 구하는 거니까 t값의 근을 구했다면 그걸 뭐로 바꿔줘야 된다? x값의 근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항상 얘 쓰고 전산을 할 수 있어요. 항상 위에 거 쓰시고 다 구했다고 쓴 다음에 틀리는 거죠. 왜냐면 t값만 구한 거야. x값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치환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2번 다시 돌아가자. t가 2x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줄 때 x값을 구하자.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시험할 땐 이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다 기본형 원으로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방정식. 이거 범위 바뀌는 거 원래 t값 범위 찾았다면 x값 범위로 다시 고치는 거. 그 치환했을 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다 똑같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 수업은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뭐 탈출하셔도 되니까 열심히 탈출하시고 또 영상 또 올려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집에 연습하시면 되겠고 아마 여기까지는 내가 프린트물로 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다 못 풀었다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